안녕하십니까. 비익조 국어 강사 최동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암긴 문장의 종류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앞서 시간에서 암긴 문장 어떤 건지 배웠었죠? 그렇지. 아는 문장 안에서 절의 형태가 돼 있으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어 서술어 관계가 돼 있는 문장 형태가 되면서 거기서 하나의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해주는 것, 자, 그것을 우리는 암긴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암긴 문장은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해주겠죠. 그래서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자,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이런 종류들은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암긴 문장에서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말 그대로 명사잖아요. 그러면 무엇의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냐면 명사로서의 기능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절이니까 끝나는 말이 서술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사나 형용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형태를 약간 변화시켜가지고 뭐를 통해서 변화시키겠죠? 맞아요. 전성어미를 통해서 변화시켜가지고 그 문장 내에서 명사로서의 기능을 해주는 역할들을 우리는 명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전성어미들을 사용하는지 보시자면은, 명사절은 명사형 전성어미인, 우리가 이제 품사의 활용에서도 배웠었는데 미음이나 그 다음에 기가 붙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이제 또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그냥 먹다라는 말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먹이라고 하는 말, 자, 요거는 뭐가 되는 거죠? 옳지, 요거는 어간이 되는 거예요. 동사가 되겠죠? 그렇죠. 요 먹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자, 뭐를 붙여보면, 자, 미음을 한번 붙여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먹기 하면 기를 한번 붙여보면 먹기, 자,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지금 조사와 결합되어야 한대요. 된단 말이에요. 먹음을, 먹기를,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원래는 동사인데 명사형 전성어미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명사의 역할을 해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 자, 이렇게 해서 절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명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앞서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암긴 문장은 아는 문장 안에서 무엇의 역할을 한다 그랬죠?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 성분은 아니잖아요. 얘는 품사이지. 그렇지. 여러분 구분할 수 있죠? 명사는 품사이지 문장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명사가 돼서 어떤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해주는지도 보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 명사절은 문장 안에서,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무엇의 역할을 해준다? 주어의 역할을 해주거나 목적어의 역할을 해주거나 부사어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대표적인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역할을 해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 서술어 관계가 있는 절인데 명사의 역할을 해주고, 명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용언의 어간, 그러니까 암긴 문장의 서술어의 어간에다가 이렇게 미음이나 기가 붙어가지고 주어, 목적어, 부사어의 역할을 해주는 것.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명사절이라고 한다. 자, 이해하셨어요? 개념은? 좋아요. 그러면 이번엔 예문을 통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문 잘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기 보면 그 일은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했을 때 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서술어가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앞에 보니까 지금 가라고 하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주격조사가 붙어 있네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바로 주어가 되느냐라고 하면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랬는데 뭘 하기가 쉽지 않으냐라고 하는 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일은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 그렇죠. 이것이 주어가 된다. 그 일은 하기가 라고 하는 자체가 바로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을 하기가 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보시면은, 자, 그 일은, 자, 은이 붙었지만 이건 보조사죠. 주격조사로 교체 가능할까요? 해볼까요? 그 일이 하다. 되죠? 안 돼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지금 주어의 역할을 해주고 이 녀석은 무엇의 역할을 해준다? 서술어의 역할을 해주는 거구나. 그런데 거기에 뭐가 붙어 있다? 그렇죠. 이와 같이 기가 붙어 있구나. 그래서 그 일은 하기가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무슨 절이 된다? 명사절이 되고, 자, 그러면 쉽지 않다의 주체가 되는 거니까 이것은 무엇의 역할이 되는 거죠? 맞아요. 바로 주어의 역할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예문도 한번 볼게요. 우리는 그가 정당했음을 깨달았다 라고 했을 때 일단 깨달았다라는 서술어 나오죠. 그리고 누가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건. 그렇죠. 우리가 깨달은 거죠. 그럼 얘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깨달았죠?
정당했음을 깨달았죠? 자, 근데 뭐가 정당해? 그가 정당했음을. 그래서 요 부분이, 그렇죠? 바로 전체가 을을이 붙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목적어의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안긴 문장이다 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가 정당했다 라고 하는 했이라고 하는 어간 뒤에다가 뭐가 붙은 거죠? 맞아요. 명사형 전성어민 음이 붙어가지고 하나의 안긴 문장이 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명사절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지금은 집에 가기에 이른 시간이다. 자, 일단 여러분들 안긴 문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어요? 그렇죠. 가기에 라고 하는 말이 보이죠? 이때 가다 라고 하는 말에다가 명사형 전성어미 뭐가 붙었죠? 기가 붙어가지고 에 라고 하는 조사가 붙어 있으니까 에는 어떤 조사죠? 맞아요. 부사격 조사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엇의 역할을 해준다? 부사어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가는 주체가 지금 문장 속에 없지 않나요? 라고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맞아요. 잘하셨어요. 지금 이 문장에서는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안긴 문장 내에서는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주어가 생략이 된 경우에 안긴 문장은 어디까지가 안긴 문장이 되는 거냐면 요 부분만 안긴 문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간혹 가다가 안긴 문장에서 이렇게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생략되는 경우에는 그 서술어에 해당하는 명사절에 해당하는 서술어에 해당하는 부분만 명사절이 된다. 그리고 이것이 안긴 문장이 된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죠? 잘하셨어요. 자, 명사절은 이와 같이 선생님이랑 명사형 전성어미 미음, 기가 붙어가지고 문장 내에서 아는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그 다음에 부사어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배웠죠?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관형절이에요. 오늘 강의는 조금 길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관형절은, 자, 명사절은 명사의 기능을 한다면 관형절은 관형어의 구실을 해주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자, 관형어가 뭐였죠? 다시 한번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관형어가 뭐죠? 맞아요. 무엇을 수식해주는 역할을 한다? 옳지. 체언을 수식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을 우리는 관형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자, 먼저 관형어는 그러면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 한번 보면요. 관형절은 관형사형 전성어미, 아까는 명사형 전성어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 그 다음에 던, 그 다음에 는, 리을이 붙어서 그렇게 절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고요. 요 전성어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선생님 강좌에서 앞으로 가시면은 조금 올라가시면 품사에서 용언의 활용이라는 부분과 어미의 종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잘 들어보시면 이것이 이제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그 강의를 듣고 다시 일로 넘어오셔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뭐 선생님이 관형사형 전성어미나 앞서에서 품사할 때 한번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텐데 뭐 중요한 거 한 개만 설명을 해주면 니은, 던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는, 그 다음에 리을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의미가 조금씩 다르죠. 뭐가 달라지냐면 시제가 달라져요. 시가 나타내는 표현이. 먹은 것, 먹던 것 하면 언제가 되죠? 맞아요. 과거가 되고. 먹는 것, 그러면 지금 현재 먹고 있는 거니까 현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먹을 것, 그러면 지금 현재 먹고 있는 게 아니죠. 언제 먹을 거야? 나중에 먹을 거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미래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다시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니은, 던, 는, 리을을 붙여가지고 관형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줄까요? 문장 성분내 어려워요. 관형어의 역기능을 해주겠죠. 그렇지? 뒤에 있는 체언을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이 절 자체가. 이해가 되셨나요? 역시 예문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철수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죠. 여기에서는 지금 들었다라고 하는 게 서술어고요. 그렇지? 누가 들었는지는 지금 주어는 뭐 되어 있다? 생략돼 있는 그런 문장이죠. 그런데 소식을 들은 거예요. 맞지?
을을, 목적어. 이 소식이라고 하는 건 명사잖아요. 체언. 근데 어떤 소식이냐라고 하는 꾸며주는 녀석이 있네요. 온다는 누가? 철수가 온다는. 옳지. 그래서 요 부분이 철수가 온다는 요 부분이 지금 소식을 뭐 해주고 있죠? 수식해주고 있고 요것이 지금 보니까 철수가 온다 한 다음에 는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형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이 붙은 문장 형태 철수가 온다.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안긴 문장이 되면서 무슨 절이 됩니까? 관형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내가 좋아할 일이 생겼다. 자, 보세요. 생겼다라는 게 서술어죠. 자, 뭐가 생긴 거예요? 생긴 거의 주체가? 맞아요.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내가 좋아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좋아할이라고 하는 말은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일이라고 하는 명사를 뭐 해주고 있습니까? 수식해주고 있고요. 그렇지. 내가 좋아하다라고 하는 말은 좋아하에다가 지금 뭐가 붙은 거야? 요 리을이 결합돼서 만들어졌죠. 그렇지? 그러면 미래 시제가 나타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슨 역할을 한다? 관형절의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안긴 문장이다 라고 하는 거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잘 보세요. 철수가 온다. 주어, 서술어. 근데 이거 자체가 는이 붙어가지고 관형어의 역할을 해주고요. 내가 좋아하다 라고 하는 말에 리을이 붙어가지고 관형어의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관형절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관형절에서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다음 걸 잘 볼까요? 예쁜 꽃이 피었다. 자, 어디가 관형절일까요? 얼핏 보면 혼문장처럼 보이죠. 근데 이 녀석도 뭐가 되는 거냐면 견문장의 아는 문장. 다시 말하면 안긴 문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4개 중에 붙은 애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죠? 맞아요. 예쁜이라고 하는 말이 보이잖아요. 예쁘다. 그러니까 예쁘다라고 하는 예쁘라는 어간에다가 지금 뭐가 붙은 거냐면 요 미음이, 니은이 붙어 있는 그러한 형태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앞의 문장과 다르게 뭐가 존재하지 않죠? 주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 주어가 존재하지 않느냐면요. 자, 주체를 한번 찾아보세요. 예쁜 꽃 그러면 예쁘긴 예쁜데 예쁜 주체가 누구죠? 맞아요. 꽃이에요. 지금 꽃이 예쁘다라고 하는 문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꽃이라고 하는 게 뒤에 뭘로 지금 나와 있냐면 피수식어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관형절에선 이렇게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명사절에서도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쓰임에 의해서 생략이 된 거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왜 안긴 문장에서 주어가 생략이 돼 있느냐라고 하면 뒤에 있는 피수식어가 그렇지. 피수식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뒤에 있는 꽃이죠. 그죠? 이 피수식어가 이꼬르 뭐가 된다? 안긴 문장에 지금 무엇이 되었죠? 주어의 역할도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 주어를 우리는 어떻게 해준다는 거죠? 생략한다는 거예요. 왜 생략을 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생략한다라고 하는 게. 왜 생략이 되냐? 보세요. 꽃이 예쁜 꽃이 피었다. 말이 의미가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요 꽃이 예쁜에서 주어를 생략하고 이거를 피수식어로 우리가 피수식어로만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관형절을 잘 못 찾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머릿속에 기억하자고요. 피수식어가 안긴 문장의 주어일 때는 안긴 문장 주어가 뭐가 된다? 생략이 되고 피수식어로만 쓰여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멋진 철수가 나에게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멋진 철수라고 하는 거에서 멋진이 바로 관형절이 된다는 거죠. 왜? 멋진 게 누구니까? 철수니까. 피수식어니까 주어를 생략시켰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관형절에서 정말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두면요. 시험 보실 때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유리하세요. 알겠죠?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류 한번 볼까요? 이번엔 부사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부사절은 자 무엇의 역할을 해주겠죠? 부사어의 역할을 해주겠죠. 부사어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거나 문장 성분을 수식하거나 그다음 문장 성분 중에 이제 용언이나 그다음에 부사어나 관용어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죠. 자, 부사의 역할을 해주고 뭐 연결을 하는 의미도 쓰여지는데, 자, 부사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부사절은 부사형 전성어미 개를 붙이거나 먹게 이런 식으로, 그렇지, 먹게 되다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또 부사화 전미사 이를 붙여요. 어떤 경우냐면 높다라고 하는 말에 높이라고 하는 말에 이를 붙여보면 명사로도 만들 수 있지만요. 높이, 높이, 난다처럼 이렇게 부사어도 만들어주는 전미사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연결어미인 도록이나 아서를 붙여가지고 부사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것들이 바로 부사절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먹도록, 먹어서 이런 식으로 아서, 어서. 그렇지. 다시 먹게, 그러니까 높이, 먹도록, 먹어서 이렇게 바꿔서 부사절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무엇의 역할을 하겠어요? 당연히 부사절인데, 부사절이니까 부사어의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근데 약간 하는 일이 한정돼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부사어는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거나 그 다음에 뭐 연결할 때 접속으로도 쓰여질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 부사절은요, 서술어를 수식하는 데만 쓰여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알겠지? 자, 우리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들은 우리가 입은 것과 똑같이 입고 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입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서술어죠. 자, 얘를 수식해주는 말이 뭐죠? 똑같이예요. 근데 뭐가 똑같아? 우리가 입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맞지? 그래서 요 부분 전체가 바로 하나의 문장이 되죠. 왜? 우리가 라고 하는 주어와 그 다음에 똑같다에 뭐가 붙었죠 지금? 앞에서 배웠는데 부사화 전미사가 붙어가지고. 맞지? 근데 요 문장이 지금 그들이 입고 있긴 한데 어떻게 입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입은 것과 똑같이 입고 있다. 그래서 요 문장 전체가 입고 있다를 뭐하고 있어요? 수식해주고 있어. 그래서 요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부사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우리 하나만 더 봅시다. 자, 그는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잘난 척을 하는 거죠. 잘난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아는 것이 없이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없이. 그러면 아는 것이, 아는 것도 아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역시 부사형 뭐가 붙었다? 부사화 전미사가 붙어가지고 뒤에 있는 한다를 뭐 해주고 있습니까? 수식해주고 있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부사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곳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겠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부사절일까요? 맞아요. 여기 부분이죠. 그림이 아름답게. 이번엔 이가 아니라 뭐가 붙었죠? 맞아요. 부사형 전성어미인 개가 붙어가지고 그림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문장이 이 아는 문장 전체의 뭐가 되고 있다? 맞아요. 안긴 문장. 다시 말하면 부사절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자, 선생님이랑 앞에서 이제 명사절과 그 다음에 관형절과 그 다음에 부사절까지 배워봤어요. 자, 앞으로 2개 남았으니까 좀만 힘냅시다. 화이팅! 자, 마지막 이번에 네 번째 서술절이에요. 문장에서 절 전체가 서술어의 구실을 해주는 거. 이번엔 서술어의 구실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명사절, 그 다음에 관형절, 부사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전성어미나 그 다음에 전미사나 연결 어미들을 통해서 실현을 시켰죠. 근데 명사절은, 그러니까 서술절은 그런 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실현시켜주는 어미가 붙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장 자체가 바로 서술어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죠. 그러면 선생님,
서술절을,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친구 중에서 서술절 찾는 게 좀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이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그럼 서술절은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지 가장 잘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요.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서술절을 정말 잘 찾을 수 있습니다. 뭐냐? 서술절을 아는 문장은 한 문장에, 자, 이게 포인트, 진짜 중요한 거. 주어가 몇 개? 진짜 중요한 거. 주어가 몇 개? 맞아요. 주어가 두 개. 주어가 두 개.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주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바로 서술절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어가 두 개니까 앞에 나온 녀석이 있고 뒤에 나온 녀석이 있겠죠. 그러면 뒤에 나온 녀석부터 끝까지가 바로 서술절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왜 헷갈리느냐면 주격조사만 사용하면 참 좋죠. 그럼 우리가 찾아내기 쉽잖아요. 근데 이 주격조사를 뭘로 바꿔놓기 때문에 보조사로 바꿔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주어인가 아닌가? 이런 것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조사로 바꿔놓은 경우에 선생님이 어떻게 해보라 그랬어요? 주격조사로 바꿔보면 의미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보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럼 우리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정화가 얼굴이 예쁘다. 여기서는 찾기가 쉬워요. 왜냐면 주격조사 가, 주격조사 이가 동시에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서술절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디 부분이냐? 서술어에 가장 가까운 주어부터 서술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얼굴이 예쁘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뭐가 된다? 맞아요. 서술절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할아버지께서는 인정이 많으시다. 이것도 쉽잖아요. 주격조사 뭐? 깨서 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이라고 하는 주격조사 두 가지 주어가 보이죠? 그러면 서술절 많으시다, 서술어 많으시다 바로 앞에 오는 인정이라고 하는 주어부터 시작해서 많으시다까지가 바로 뭐가 된다? 서술절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도 한번 볼까요? 준용이는 키가 매우 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크다 라고 하는 서술어죠. 자, 주어는 몇 개예요? 선생님 주격조사 가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요. 아니죠. 준용이는 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조사인데 이거 한번 바꿔볼게요. 준영이가 키가 매우 크다. 말 돼야 안 돼요?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준영이는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서술절이 되느냐? 요거의 바로 앞에 있는 서술어의 바로 앞에 있는 주어부터 끝까지가 서술절이라 그랬으니까 키가 매우 크다까지가 바로 뭐가 된다? 서술절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서술절 힘들어 하시는 친구들 어때요? 굉장히 쉽죠. 그렇죠. 주격조사가 두 개 있는지 그걸 찾아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조사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 있으면 이거를 주격조사로 바꿔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서술절은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자, 아는 문장의 마지막 바로 인용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용절은 남의 말이나 글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따온 절이에요. 그래서 인용절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인용절은 어떻게 실현이 되느냐? 인용절은 주어진 문장의 인용격 조사인 고나 그 다음에 뭐뭐라고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되셨죠? 예문 볼까요? 기환이는 당황한 어조로 여기 부분이죠. 무슨 일이지? 자, 문장의 형태가 돼 있죠, 지금. 무슨 일이지? 라고. 그럼 이 부분이 바로 암긴 문장의 무슨 문장이 된다? 그렇죠. 직접, 그러니까 인용절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왜? 뭐가 붙었으니까? 라고 하는 말이 붙었으니까. 두 번째도 한번 볼게요. 우리는 인간이 누구나 존귀하다고 믿는다. 그렇지? 여기 보니까 고라고 하는 말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서술어 뭐예요? 존귀하다라는 말이 보이죠? 그럼 뭐가 존귀한 거죠? 우리는 인간이 누구나 존귀하다. 그러면 인간이 존귀하다고까지가 바로 뭐가 된다? 그쵸? 인용절이 된다는 거죠. 근데 앞에서 선생님이 인용절은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것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직접 인용이 있고 간접 인용이 있는데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은 어떻게 구분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첫 번째 방법, 이거 차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방법은 뒤에 인용격 조사를 가지고 찾는 방법이 있어요. 라고가 붙어 있으면 뭐가 된다? 직접 인용이에요.
또 고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맞아요. 간접 인용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이 라고가 붙어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직접 인용이 되는 거고요. 이 고가 붙어 있으면 뭐가 된다? 간접 인용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차이점 뭐가 있죠? 맞아요. 큰 따옴표가 있는 것은 직접 인용, 없으면 간접 인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요거 한번 해봅시다. 자, 뭐가 붙어 있어요? 맞아요. 라고가 붙어 있네요. 라고가 붙어 있네요. 그렇지? 이해가 되셨어요? 좋아요. 근데 학생이다 라고 하는 서술격 조사에 라고가 붙어 있는 거죠. 그럼 누가 학생인 거죠, 지금? 자기가. 그러면 인용절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인용절이 되겠어요. 선생님, 라고면 직접 인용인데 큰 따옴표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직접인가요? 간접인가요? 라고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 질문을 해야지. 안 하면 앞에 설명 안 들은 거잖아. 그런 질문을 나한테 던져줘야 된다니까. 알겠죠? 그래요. 라고 하는 말이 붙었는데 직접 인용이고 큰 따옴표가 없으니까 간접 인용이야.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결론부터 얘기해 주자면 간접 인용이고요. 간접 인용이고요. 왜 이게 간접 인용이냐면 서술격 조사 있죠. 서술격 조사 이라고 하는 말에 다가 붙잖아. 서술격 조사 이라고 하는 용언의 어간에요. 이다에 이라고 하는 용언의 어간에는 뒤에 뭐가 붙냐면 고가 붙는 게 아니라 라고를 붙여가지고 만들어져요. 알겠죠? 이것도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자, 선생님이 오늘 좀 길게, 오늘 강의는 좀 길었죠? 지금 현재 강의는 좀 길었는데 이 인용절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종류는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그 다음에 서술절, 그 다음에 인용절. 근데 그 중에서 관형절이나 또는 서술절이나 인용절에서는 이런 부분에 조금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왜? 이것은 변별력을 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으면 뭐 모르는 친구들은 이런 문제들을 틀리겠죠. 근데 알고 있는 친구들은 이런 문제를 내가 쉽게 득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성적이 조금 더 향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그래요.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습을 안 하면 안 돼요. 귀찮아요. 들으면 알 것 같죠. 강의를 들으면 정말 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는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가 복습을 하고 습관화시켜가지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놔야 돼요. 우리 무협영화 같은 데 보면은 우와 막 이렇게 막 우와 막 우와 이렇게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고수라 그러잖아요. 그치? 그런 고수들이 처음부터 고수가 되는 게 아니라 스승이 이렇게 알려줘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럼 그거 듣고 고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막 이렇게 화면 보면은 막 음악 막 웅장한 음악이 나오면서 빠른 비트의 음악이 탁 나오면서 막 산도 뛰어다니고 막 나무도 뛰어넘고 막 다치고 피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고수가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거냐면 스승으로부터 어떤 비법을 전수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나고 뛰고 땀나게 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야지 뭐가 될 수 있다? 고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복습 열심히 할 거라고 선생님이랑 꼭 약속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약속한 걸로 알고 다음 시간에 이어진 문장에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